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현. 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광희의 미친 발상법인데요. 발상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정말 미친 발상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생각할 때 인간의 뇌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뒤집고 비틀면 보이는 창의력, 김광희의 미친 발상법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다. 고정관념에 들어맞는 정보는 선뜻 수용한다.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고 배척한다. 뇌는 그냥 두면 항상 편안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만 치우친다. 그래서 평소에 뇌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화해시킬 때 비로소 창의적 발상과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떤 난제와 직면했을 때 그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정신적 과정을 발상이라 하는데, 그런 발상을 거꾸로 뒤집고 비틀어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독창적이고 유용한 해법을 찾는 게 발상 전환의 일이다. 발상 전환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까? 항시 ROK를 모토로 삼는다. ROK란 리프레이밍의 알파벳 첫 글자 R, 관찰 observation의 O, 지식 knowledge의 K를 가리킨다. 즉 발상 전환이라는 길을 가려면 언제나 리프레이밍 습관을 지녀야 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호기심 어린 관찰이 필요하며, 그런 두 요소를 뒷받침해줄 넓고 깊고 다양한 지식 축적이 필수다. 우리는 평소 그림을 보고 있는 걸까, 액자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액자를 통해 그림을 보는 걸까? 통상적으로 그림과 사진은 액자를 포함해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한다. 액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작품의 인상이 싹 바뀌기 때문이다. 인간 심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의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지 않는다. 그림의 액자, 즉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고 느낀다. 그런 프레임은 종종 타성을 부추기며 발상 전환을 억제한다. 이 때문에 전혀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바로 리프레이밍이다. 기존 프레임을 떼어내고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리프레이밍은 완전히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접하고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든다. 그런 리프레이밍은 발상 전환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무기다. 99%의 불가능은 1%의 가능성이다. 반밖에 없는 것은 반이나 남은 것이다. 접착력이 뛰어나면 본드지만 접착력이 떨어지면 포스트잇이다. 끝나가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시작하는 모래시계다. 이것은 모두 발상 전환의 극치를 보여주는 리프레이밍 효과다. 리프레이밍으로 실제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뇌의 부정적 사고와 단순함을 뒤집어 객관적 사고와 다양성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당장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둬라. 그런 다음 펜과 종이 한 장을 준비하라. 시간은 5분이면 족하다. 당신의 손목 시계를 자세히 그려보라. 시계 외형과 그 안에 새겨진 숫자와 브랜드 로고, 문자, 바늘 모양, 줄 등을 빠짐없이 그려야 한다. 이제 옆에 놔뒀던 손목 시계와 방금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볼 차례다. 실제 손목 시계와 그림이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대단한 관찰력의 소유자다. 반대로 차이가 크게 나거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면 평소 당신의 관찰 습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찰한다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관찰의 핵심은 특정 사물을 얼마나 자주 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호기심과 의식을 갖고 바라보느냐이다. 관찰은 발상 전환이라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 무기다. 특이점은 뭔지,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개선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듣고 접하고 느껴봐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읽어내는 힘을 갖게 되고 자기 나름의 관찰 패턴을 매뉴얼로 만들어 관찰 습관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것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록으로 남겨 언제 어디서든 끄집어내 새로운 발상, 나아가 전환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팁 몇 가지는 이렇다. 집안 창문을 통해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라. 평소 보거나 듣지 않던 TV나 라디오 채널을 감상해보라. 아이들의 행동과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라. 구글에서 특정 영어 단어의 이미지를 검색해보라. 목 좋은 커피숍 창 쪽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옷차림, 헤어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라. 서점과 도서관을 늘 친구로 삼아라. 이른 새벽 동대문 시장에 가보라. 버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전경을 살펴보라. 길거리 간판의 디자인과 색깔, 업종 등에 주목해보라.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한 바퀴 돌며 승객들이 오가는 모습과 행동을 지켜보라.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충고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 문맹이란 항시 배워야 하고 기존 지식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발상전환이라는 생사를 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무기는 지식이다. 지식, 즉 지적 체력과 토대 없이 텅 빈 머리를 쥐어짠다고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차고 넘쳐야 옳다. 그래야 선택지가 많아져 리프레이밍도 관찰하는 능력도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지식의 한계가 당신 발상 전환 능력의 한계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2050년에는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르고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기존 지식은 시간과 더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지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지식을 대체할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누가 뭐래도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안목을 넓히는 게 상책 중의 상책이다. 독서는 인간이 축적한 지식을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발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천재들의 의견은 한결같았다. 빌 게이츠는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고,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그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설파했다. 전무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많지 않고 이미 존재해 있던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일 뿐이라는 주장이 창의적 천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비디오 게임 더하기 운동은 닌텐도 위, 홈무비 더하기 인터넷은 유튜브, 휴대폰 더하기 컴퓨터는 스마트폰인 것처럼 창의적 발상이란 이미 존재하는 뭔가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리하거나 확장하거나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 발상을 한 번 더 뒤집는 전환까지 이루어질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인간의 발상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그것이다. 수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른바 좌뇌형으로 A, B, C, D, E, F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씩 순서를 밟으며 사고를 덧붙여 나간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다. 반면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운뇌형으로 종종 AF 혹은 AKX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몇 단계를 훌쩍 뛰어넘거나 비연속적 사고를 통해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수평적 사고는 수직적 사고로는 좀채 떠올리기 힘든 기발하면서도 대담한 발상 전환을 가능케 한다.
에드워드 드 보노는 수평적 사고를 지속하려면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조언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사물에 대한 관점을 미리 정해놓아라. 어떤 문제를 떠올릴 때 의식적으로 3에서 5개 정도 사물에 대한 관점을 갖는 방법이다. 둘째, 사물 관계를 의식적으로 뒤집어라. 밀폐 용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물건이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사건 및 사물에 관해 정반대 시각을 가져본다. 이것이 바로 리프레이밍이다. 셋째, 2가지 방침이 있다면 3번째 방침을 따르라. 상반된 양쪽 의견을 모두 수용하거나 모두 배제한 제3의 의견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라는 질문에 할머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걸까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긴 쉽지 않다. 다만 발상력은 누구든 후천적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천적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미국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수가 결국 양질의 아이디어로 가는 최상의 길이라는 의미다. 최고의 창의적 발상, 그건 바로 내가 아직 떠올리지 않은 발상이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건 없다. 그래서 모든 게 첫 경험이다.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세상의 모습은 바뀐다. 고로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발상 전환은 비틀비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막 뗐을 뿐이다. 진정한 발상 전환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네, 이 책을 읽고 나니 발상,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식과 발명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런 게 모든 게 인간의 뇌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거겠죠? 게으르지 않게, 불편하더라도 새롭고 낯선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듣는 10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